자, 요즘은 쌤이 영어 단어 밑에다가 한글 뜻 안 써줍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들으면서 쓰세요. 인간은 가지고 있지 독특한 능력, 인식하는 능력, 얼굴과 목소리, 사진 따위를 우리가 떠돌아다니거든. 광경과 소리와 맛과 냄새, 그리고 촉각의 인상들 사이를. 이와 같은 인상들 중에 몇몇은 그전에 경험해본 인상, 그러면 반면에 몇몇은 경험해봤나 경험 못해봤나. 경험 못해봤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새롭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고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인상 중에서 몇몇은 새로운 인상이고 몇몇은 이전에 경험했던 인상들. 문제없어.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뷰와 리틀의 차이점은 뷰는 수를 나타내고 리틀은 양을 나타내죠. 양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로는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명사.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그러면 뷰는 뒤에 명사가 뭘로 붙을까? 복수로 붙어야죠. 그죠? 명사가 단수로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뷰를 쓰지 못하고 리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실질적 부정이라는 거 알지? 문제가 없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have 동사하고 트러블이 만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 항상 어려움을 겪다라고 번역하고 하느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은 반드시 ing. 이거는 수거라고 생각하고 외워줘야 돼. have trouble ing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구분하느라 ing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때는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 두 가지를 구분하느라 문제를 겪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를 둘러싼 감각 인상들 중에서 일부는 새롭고 일부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그거를 능히 다 구분할 줄 안다라는 얘기니까. 화살표 올렸니? 자, 서브라고 한다면 some novel experienced까지. 이해됐지? 자, 올라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실험을 해봤고 실험의 참여자들 실험에서 봤어. 만장의 사진을 각각 5초간. 자, 비동사 다음에 ing를 집어넣어 진행형 능동태라고 할 거냐, 아니면 비동사 다음에 pp를 집어넣어서 수동태라고 할 거냐. 쇼 때문에 그래. 쇼라고 하는 건 보다가 아니라 보여주다. 두 가지가 붙어야 돼. 누구에게 보여줄 건데? 요 하나. 뭐를 보여줄 건데? 요거 하나. 에게라고 번역되는 걸 우리가 보통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을룰로 번역되는 걸 우리가 무슨 목적어라고 해?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가지를 지니고 다니는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하고 몇 형식이라고 얘기하니? 4형식. 그러니까 show를 가지고 능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만장의 사진을 직접 목적어만 나왔단 말이야. 을룰로 번역이 되는. 간접 목적어가 안 나온 상황이지. 목적어가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왔다, 하나는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거 능동태로 가야 되나 수동태로 가야 되나? 수동태로 가야지. 수동태로 가지만 해석은 뭐뭐를 보다라고 하는 능동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정확하게 구분하더라고. 만장 중에서 8300장은 한마디로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얼굴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그것도
as 두 번 들어가서 인간의 아이만큼이나 잘 얼굴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는 no!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야?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얼굴 인식만큼은 인간에게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인간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얼굴 인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가 인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앞의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화살표 찌르고. 그거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얼굴 인식 능력이 컴퓨터보다는 인간이 뛰어난 것. 얼굴 인식 능력이 컴퓨터보다 인간이 뛰어난 것. 됐지? 그게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바라고. 자,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해야지. 인간은 소수의 종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종이냐면 이런 종. 관련 없는 구성원이 거래를 하고 교환을 하는 종, 호의를. 그러면 관련 없는 구성이 주어 거래하고 교환한다, 호의를 목적어, 주동목이 다 잡혔지. 이 상태에서는 위치를 못 쓴다고. 주어가 나왔으므로 주격 안 되고 목적어 나왔으므로 목적격 안 되니까 이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서로 관련 없는 구성원들이 호의를 교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호의를 교환하냐면 제품을 교환한다든가 사회적 계약에 참여하다든가 계약, 단체를 형성한다든가 같은 것을 여기서는 교환하는 호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무슨 법? 가정법. 현재냐 가정법 과거냐? 컴마 찍고 조동사 위에 과거형이 들어가고 원형 붙었지? 조동사가 과거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가정법 과거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사도 과거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내 말이 맞지? 만일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뭘 할 수 없나? 인식을 못하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나 그 사람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말을 못해. 구분을 못하는데 누구를 우리가 그 전에 만났는가 구분할 수 없겠고, 구분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억을 못해. 기억을.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누가 우리를 속였는지를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여기서 공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이 공정하게 대우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동사를 꾸며줘야 될 때는 형용사로 꾸미는 게 아니라 부사로 꾸미는 거 다들 알지? 자, 결론 내볼까? 오늘은 내가 너와 음식을 공유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내 호의에 보답을 해야 돼?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사회적인 계약이야. 자, C로 시작하는 계약. contracts. C-O-N-T-R-A-C-T-S. 오늘 내가 너하고 음식을 공유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내 호의에 보답을 하기로 하는 사회적 상호 관계의 계약이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안 된단 말이야. 강화되지 않나 약화되지 않나? 강화되지가 않지. 사회적 계약이 강화가 되려면 내가 어제 누구한테 호의를 베푸는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기억했다가 내일 내가 누구한테 보답을 받을지가 기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고 호의를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상호관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 수가 없냐면 강화될 수가 없지.
그런데 사회적 상호관계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강화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고 구분해야 된다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했을 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 대조관계와 인과관계 중에서 인과관계로 들어가야지. 그리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결국 이 글에서는 하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인데 우리가 얼굴 인식을 왜 잘해야 되느냐? recognition. 인식. 사회적인 계약 때문에 그렇지. contract. 능력.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 구분하다로 들어가야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핵심이지.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로 만들겠다. 뿔뿔이 흩어놓겠다. 하나로 만들겠다.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이 지문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